네,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보통합지원부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는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 유치원 사용자 연수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실 때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또 학부모님들께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선 연수 중 오류 페이지가 뜨게 되시면 새로 고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 운영 안내, 이어서 시스템 사용 절차 및 기능 개선 사항, 마지막으로 질의응답과 설문조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알찬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자료는 동영상 오른쪽 위 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질문은 교육 중간에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보통합지원부 박유나 선임연구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치원 입학 업무 담당자 유보통합지원부 박윤아 연구원입니다. 네,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 운영 사용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업무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설정하시고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 입학에 어떻게 접속하셔서 어떻게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입학 소개입니다. 유치원 입학은 원하는 학부모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고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관리 시스템입니다.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먼저 유치원에 대한 기관 설정이랑 사용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거나 하면 유치원에서는 모집 요강을 설정하시거나 입력하시거나 인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환경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랑 교육청 그리고 유치원에서 환경 설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학부모 서비스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치원 유보통합 포털에 유치원 입학에 접속하셔서 모집 요강을 찾으시고 원서 접수를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구성입니다. 유치원과 교육청과 관리자의 경우에는 교육부 EPKR 인증서를 통해서 교육청 시스템과 유치원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상 유치원을 관리를 하시고 있고 운영 기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에서는 재학생에 대한 사전 입력부터 해서 우선 모집, 일반 모집, 추가 모집까지 모집 요강과 유치원에서의 현장 접수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는 원서 접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를 활용해서 유보통합 포털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학부모 서비스에서 유치원을 찾으신 이후에 원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온라인 자격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실 때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우선 모집을 진행하실 때는 법정 저소득층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국가보험 대상, 건강보험 자격 등에 대한 온라인 자격 검증이 가능하십니다. 이 온라인 자격 검증까지 모두 끝내서 원서 접수까지 진행해 주신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선발이 진행이 되고 학부모님께서는 선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은 그러면 이제 전국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 입학에 대한 대상 교육과정은 유치원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까지 포함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흐름은 우선 모집, 일반 모집, 추가 모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과 추가 모집까지 진행이 된 이후에 결혼 정보 제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으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PC와 모바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에 접속하셔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유치원에서 현장 접수를 직접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유치원 입학입니다. 2025학년도 유치원 입학 운영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치원 입학은 처음 학교로를 시작으로 201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지금 현재는 결혼정보 제공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2025학년도 유치원 입학에 대한 운영 통계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학부모님께서는 27만 명 가까이 되는 학부모님께서 유치원 입학을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십니다. 25만 명이 되는 유아 자녀들을 등록을 하고 국공립 유치원 4,890개, 사립 유치원 2,948개, 전체 유치원 7,838개원을 대상으로 거의 97% 가까이 되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입학 서비스를 활용해서 원화를 모집하고 있으십니다. 우선 모집으로는 34만 명, 일반 모집으로는 23만 명, 추가 모집으로 9만 8천 명 가까이 되는 원화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27만 명 가까이가 가입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5만 명 되는 유아들 중에서 20만 명 되는 원아들의 입학 신청이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유치원에서는 5만 2천 명 가까이 되는 원아들에 대한 현장 접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5학년도 유치원 입학 결혼 정보 제공 기간입니다. 10월부터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이 시작됨에 따라서 2월까지 유아 나이수에 전송하는 것까지 업무가 진행된 이후에 3월부터는 2026학년도 유치원에 대한 결혼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이 운영됩니다. 7월에서 8월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 2026년 10월부터 27학년도 유치원 입학 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사전점검을 진행해 주신 이후에 10월 29일 우선 모집에 대한 입력이 진행이 시작됩니다. 10월 17일까지 2025학년도 유치원 입학 결혼정보 제공 기간이 운영 중인데요. 그 결혼정보 제공 기간이 끝나고 나면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치원 유보통합 포털에서 유치원 입학은 휴지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는 업무 시스템을 사용해서 유치원 입학을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학부모 서비스가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지기에 들어가더라도 유치원에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재학생 등을 입력하는 등 사전 입력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선 모집에 대한 모집 요강, 인원 관리 등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월 31일까지 우선 모집에 대한 입력과 모니터링이 모두 진행이 된 이후에는 11월 3일 우선 모집 접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11월 3일 우선 모집 접수가 시작되면 유치원에서는 현장 접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월 10일 우선 모집에 대한 추천 및 발표가 진행되고 학부모님께서는 3시, 모바일은 3시, PC는 3시 10분 유치원 입학에 대한 선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된 2일부터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우선 모집에 대한 등록이 진행됩니다. 우선 모집에 대한 등록
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 일반 모집에 대한 입력이 시작됩니다.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에서 일반 모집 입력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고, 유치원에서는 우선 모집 입력된 결과에 따라서 13일, 14일 동안 일반 모집에 대한 모집 요강이나 인원 관리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일반 모집에 대한 입력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는 11월 17일부터 일반 모집 유치원 입학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유치원에서는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11월 17일부터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유치원 입학에 대한 증빙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월 26일 날 일반 모집에 대한 추천 및 발표가 진행되고 동일하게 오바일은 3시, PC는 3시 10분에 선발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반 모집에 대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간이 진행된 이후에는 대기자 관리와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은 12월 2일부터 2월 중순까지 2026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유치원 입학에서 원서 접수가 되고 등록이 된 유아들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유아 학비와 유아 나이수의 자료를 전송하실 수가 있도록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유치원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유아 나이수와 유아 학비 지원으로 전송을 하시고 난 이후에 3월 달부터 이제 유치원에 대한 결혼 정보를 입력하시고 학부모 서비스에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전과 달라졌는 점 중에서 하나는 기존의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휴직기가 한 달에서 한 2주 가까이, 일주일 가까이로 줄어들었다는 점과 그리고 유치원에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입력을 진행하시고 난 이후에 우선 모집에 대한 입력이 마감되면은 바로 학부모님께서 모집 요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시다는 점입니다.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이제 입력 마감함과 동시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원서 접수가 되실 때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모집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먼저 재학생을 등록해 주시고 우선 모집에 대한 모집 요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모집에 대한 모집 요강과 모집 인원까지 등록을 해 주시고 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에서 올바르게 모집 인원을 입력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유치원과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모집에 대한 모집 요강, 인원까지 모든 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서 학부모님께서는 유보통합 포털에 회원가입하시고 자녀를 등록하신 이후에 유치원에서 모집 요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에 대한 오프라인 서류에 대해서도 유치원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에서는 우선 모집 선발 발표일에 맞춰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발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선발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추천 발표일에 맞춰서 학부모님께서는 유치원 입학 사이트에서 선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집은 일반 모집과 다르게 선발 아니면 탈락이 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우선 모집을 모두 진행하신 이후에는 학부모님들의 등록 여부들을 파악을 하시고 일반 모집을 위한 정원 관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모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집에서는 우선 모집에서 먼저 이제 재학생에 대한 등록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타유치원 등록 여부 등을 확인을 하셔서 재학생에 대한 우선 모집에서 등록된 인원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점검을 진행하신 이후에 일반 모집 인원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모집까지 진행된 이후에 일반 모집에 대한 모집 인원을 등록을 해주시고 교육지원청과 유치원에서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집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일반 모집에 대한 인원 점검이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 접수일에 맞춰서 학부모 서비스에서 유치원 입학에 대한 모집 요강들을 확인하시고 원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일반 모집에 대한 선발 발표일에 맞춰서 유치원 입학 시스템에서는 선발 발표 시스템을 통한 선발 발표가 진행이 되고 학부모님께서는 선발 결과 발표 날에 이제 선발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모집에서는 우선 모집과 다르게 탈락을 하였을 경우 대기번호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님께서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되셨을 때 유치원별로 대기자 관리에 대한 진행이 되고 유치원 입학에 대한 정원이 미달할 경우 추가 모집을 유치원에서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별로 상이한데요. 모집 진행 여부에 대해서 유치원별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있고 없는 경우에도 있고 대기자에 따라서 이제 그 모집 과정에 대한 추가 모집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에 대한 모집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환경 설정을 진행해 주신 이후에 학부모님께서는 유치원에서 지정된 모집 요강에 맞춰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고요. 그 진행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유치원 입학 시스템에서 유치원에서는 추가 모집 선발을 직접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선발이 되긴 하나 유치원에서 직접 선발 버튼을 누르셔서 선발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선발을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 학부모님께서는 유치원 입학을 통해서 또 선발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등록에 대한 이제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1위망, 2위망, 3위망 유치원을 접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모집의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순위에 대한 자격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위 자격별 희망순으로 이제 그룹핑을 해서 1순위 자격에 대해서 먼저 선발을 진행하고 2순위 자격에 대한 선발이 진행되고 3순위 자격에 대한 선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모집에서 순위 자격별로 이렇게 선발이 진행되게 되면 중복으로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집에 대해서 인원관리 설정 화면입니다. 유치원에서 우선 모집에 대한 인원관리를 설정해 주실 때 주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사항으로 3세 교육과정으로 모집 구분별 모집 인원을 8명으로 계획을 하셨을 때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이제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3세 교육과정에 대해서 8명으로 모집을 원하셨더라도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별로 분명하게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인 8명을 모두 입력을 해주시고 국가보훈 대상자나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의 경우에는 3%인 1명씩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사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에서 원하는 모집 인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는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을 설정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법정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는 대로 8명이 이제 모두 선발이 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법정 저소득층이 5명만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 5명이 선발이 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TO를 국가보훈 대상자와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 건강 취약 유아에서 이제 차례대로 선발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국가보훈 대상자랑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를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을 1명으로 설정을 해 주셨을 경우에는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을 1명으로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만약에 1명 이상의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 1명만 선발이 되고 1명은 탈락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명씩 선발이 되고 나서 건강 취약 유아의 경우에 원서 접수를 진행했을 때 1명이 이제 또 TO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2명이 지원을 하였더라도 1명이 선발되고 1명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건강 취약 유아는 1명이 선발이 되면서 2순위는 탈락하는데 4순위는 선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치원에서 이제
이러한 경우 시스템이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만약에 자격 조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한 인원수만큼 반드시 선발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법정 저소득층처럼 8명, 국가보훈 대상자도 8명 등으로 이제 자격 한 명만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집 인원들을 자격 조건별로 고려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한 명씩 입력을 하게 되면은 2순위는 선발이 되게 되고 4순위는 탈락을 하게 되는 등 이렇게 이제 그 선발 순위가 이제 바뀌게 되는 선발 순위 낮은 순위인데도 선발이 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발생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국가보훈 대상자나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에 대해서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을 넉넉하게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좀 이따가 화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집에 대한 추천 방식입니다. 일반 모집은 학부모님께서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자격 순위를 설정하진 않으시지만 일반 모집에서도 동일하게 1희망, 2희망, 3희망 유치원을 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1희망 유치원에 대해서 접수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선발이 진행이 될 때 1희망 접수한 유아들을 모아놓고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1희망에서 선발된 유아들을 제외하고 다음 2희망 접수된 유아들에 대한 선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희망과 2희망에서 선발된 유아들을 모두 제외한 상태에서 3희망 접수된 유아들에 대한 선발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위 순위에서 만약에 상위 희망에서 이제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위 희망에서 더 이상 선발이 진행되지 않고 추첨에 제외가 됨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이제 상세하게 일반 모집에 들어가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모집에 대한 시스템 설명입니다. 먼저 이제 유치원 업무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k.gofirstSchool.go.kr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교육청별로 이제 초기에 설정해주신 그 초기 사용자들을 이제 전부 다 초기화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년에 사용하시던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 아이디를 입력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초기화된 교육청의 경우에는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이 회원가입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유치원 입학 업무 담당자들은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이용 약관이랑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셔서 동의를 눌러주시면 회원 정보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을 찾으셔가지고 유치원 소속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신 이후에 아이디를 입력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하시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셨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저희 DB에 따로 저장하진 않고 EPKI 개인용 인증서에 대한 검증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사용자를 등록하셨을 경우에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알림톡이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승인 처리를 해주셔야지 유치원 업무 시스템에서 유치원 업무 담당자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유치원 업무 담당자가 이 사이트에서 승인 처리까지 완료를 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은 화면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 업무 시스템 메인 화면입니다. 유치원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캡처 화면에서는 2025학년도 유치원 입학에 대한 추진 일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에 대한 추진 일정이 보여질 예정입니다. 시스템에서 안내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용자 설명서, 주요 안내사항, 그리고 변경된 사항들까지도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과 추가 모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집 과정별로 모집 인원, 원서 접수 인원이라든지 등록 인원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모집부터 재학생 입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사전 입력입니다. 사전 입력 메뉴에서 재학생이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에서 재학생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나이스에서 유치원 입학으로 정보 전송을 통해서 재학생 정보를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재학생 유아학비 지원 불러오기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학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26년도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재학생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학생 유아학비 지원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유치원에서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명단을 업로드하는 방식, 또는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유아에 대한 한 명 한 명씩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학생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재학생으로 등록된 유아의 경우에 총 지원 횟수가 2회로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재학생으로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재학생 정보를 입력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게 됩니다. 신규 유치원 또는 재학생이 없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재학생 없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에는 수정 이력 조회부터 삭제 버튼까지 비활성화 처리되게 됩니다. 재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을 하시면서 등록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시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재학생 수정 이력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모집 요강 입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입력에서 모집 요강 입력을 누르시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 모집 계획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교육청에서 업로드한 유아 모집 계획을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 이력 조회에서 아까 전에 이제 재학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재학생을 입력한 정보들에 대해서 수정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집 요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흘러가는 모든 과정에서 유치원 입학에서 입력되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수정 이력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일단 모집 요강에서 수정 이력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은 수정 이력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재학생 수정 이력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수정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대해서 입력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모집 요강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에 설정하신 모집 요강에 대한 정보들을 불러오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모집 대상 및 인원부터 이제 우선 모집에 대한 모집 요강을 입력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에서 모집 구분 과정별로 정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모집 요강에 대한 인원 설정이기 때문에 실제 선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 유보통합 포털 유치원 입학을 통해서 모집 요강을 조회하시는 용도로 이제 모집 요강을 입력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집 대상 관련 안내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표준 모집 요강 양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는 운영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신 이후에 나머지 정보에서 수정하실 부분을 수정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모집 방법 및 일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유치원에서는 현장 접수 마감 시간과 증빙 서류 제출 마감 일시를 입력을 해주신 이후에 접수, 발표, 등록, 기타 안내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수정하실 수 없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집 구분 및 우선순위입니다. 모집 구분 및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에서 4순위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기타 사항까지 있으실 경우에는 기타 사항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특정 유치원에서는 5순위, 6순위, 7순위까지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타 순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기타 순위에서 기타 안내 사항들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신 이후에 유치원에서 모집 요강에 대한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학부모님께서 유치원 입학 시 이제 유치원에서 모집 요강으로 제공하는 파일 업로드에 대한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 미리 보기입니다. 모집 요강에서 이제 모집 요강 미리 보기 버튼이 있었는데요. 모집 요강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유치원에서 입력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학부모님께서 해당 유치원에 대한 모집 요강을 조회를 하셨을 때 똑같이 제공되는 화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에서 첫 번째 유치원 소개 및 입학 안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집 요강에서 첫 번째 보여지는 내용들은 사전 입력에서 입학 안내 자료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입학 안내 자료는 반드시 입력을 안 하셔도 되시긴 하지만 모집 요강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유치원별로 전년도 입학 안내 불러오기를 활용하셔서 이전 연도에 활용하신 자료들을 이전 학년도에 소개하신 입학 안내 자료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학에 대한 안내 자료 첨부 파일은 직접 첨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불러오기에 대한 자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입학 안내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나면은 우선 모집에서 인원 관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선 모집 인원 관리에서 진행하시게 되는 설정 등은 이제 선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설정이기 때문에 모집 구분 과정별로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모집에 대해서 이제 모집 구분 과정별로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만약에 1순위에 재학생의 형제자매를 입력하시고자 하시는 거면 1순위 기타 모집 요강 참조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기타 세부 자격 조건을 이제 작성을 직접 해 주시면 되십니다. 우선 모집 인원 관리에 대한 상세 설정 샘플 화면입니다. 만약에 4세 교육과정에 대해서 16명의 정원인데 재원 예정인 수를 6명으로 진행을 하셨을 재원 예정인 재학생 수를 6명을 등록하셨을 때 모집 인원은 10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우선순위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들을 어떻게 설정하시게 되냐면 법정 저소득층은 통상 100%인 10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국가보훈 대상자나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의 경우에 통상 3%인 1명씩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별로 정책에 맞춰서 사순위 기타 쌍생아나 다자녀의 경우에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순위에 대해서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을 3명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명으로 이제 유치원별 정책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때 지원자는 이제 법정 저소득층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을 10명으로 설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자가 10명이 될 때까지는 모두 무조건 선발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원자가 2명으로 이제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2명 모두 선발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이 2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국가보훈 대상자는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이 1명이기 때문에 1명만 선발이 되고 1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1순위에서 2명이 선발되고 2순위에서 1명이 선발이 되었죠. 그 다음에 3순위에서 1명으로 자격조건별 모집 인원을 설정을 하셨는데 모집 지원자가 2명이 되었을 때도 이때도 2순위와 동일하게 1명만 선발이 되고 1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명만 선발이 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4순위에서 3명으로 설정을 하시고 지원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3명 모두 선발이 가능해집니다. 총 인원수는 10명이 선발되도록 되어 있고요. 2순위에 대해서 만약에 2순위나 3순위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하는 대로 선발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국가보훈 대상자나 북한 이탈 주민 대상자의 경우에 더 많은 인원을 자격 조건별 모집 인원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모집에서는 선발이랑 탈락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우선 모집에 대해서 인원 관리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도 수정 이력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인원수를 수정하시는 것까지, 수정자가 누구인지, 수정 일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모두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네, 우선 모집 인원 관리 화면입니다. 여기 우선 모집 인원 관리에서 왼쪽 상단에 인원 관리 점검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인원 관리 점검에 대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원관리 점검 화면에서는 전체 정원에서 재원으로 이제 재학생을 입력해 주신 재원수를 이제 제외를 했을 때 우선 모집으로 모집한 인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원에서 재원수를 뺐을 때 모집 인원보다 큰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정원에서 재원 수를 뺐을 때 모집 인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유치원에서 이거는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인원관리 점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같이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 그리고 유치원에서 소통을 하실 때는 이 인원관리 점검에 대한 화면을 함께 놓고 이제 소통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원관리 점검 화면에서 빨간색이 표시가 되거나 초록색이 표시가 되더라도 유치원과 교육지원청에서 이 인원관리 점검 화면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치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다라고 하면 정원에서 재원을 뺀 수가 모집 인원보다 작은 경우이니 그러한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셔가지고 해당 모집 과정에 대한 모집 인원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모집이 이렇게 인원 관리가 모두 진행이 된 이후에는 접수일에 맞춰서 우선 모집 접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선 모집 접수일에 맞춰서 온라인에서 유보통합 포털 유치원 입학에 접속하셔서 유치원을 찾으시고 원서 접수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우선 모집 현장 접수에 들어가셔서 직접 원서 접수를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모집 현장 접수 등록 화면에서 보호자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유아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원서 접수에서 유아명을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이후에 검증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나면 주소와 모집 구분에 대한 정보, 모집 기준, 1희망, 2희망, 3희망까지 희망 순위 정보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접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에서 여기서 이제 1희망, 2희망, 3희망이 조회가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님께서 저는 1희망으로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희망 순위에서 1희망, 2희망에서 이제 1희망으로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1희망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학부모님께서는 1희망으로 다른 유치원에 먼저 등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이제 1희망으로 다른 유치원에 등록하신 게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희망 순위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셔야지 해당 유치원에서 1희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는 유치원에서 현장 접수로 1희망, 2희망, 3희망을 모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1희망과 3희망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2희망에 대해서만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등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교차 접수 진행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원서 접수된 유치원에 대한 등록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접수로 진행해 주신 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장 접수된 유치원에서 등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부모님께서 선발된 결과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현장 접수 진행해 주신 결과들도 오프라인 현장 접수 진행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선발 결과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장 접수로 진행하신 건은 반드시 유치원에서 등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서 접수가 모두 진행이 된 이후에는 현장 접수 완료 시 학부모님께 접수 완료에 대한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원서 접수를 진행하실 때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유아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있는 내국인 유아에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모두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있는 내국인 유아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유아를 선택하셔서 해당 유아에 대한 사유까지 입력하신 이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현장 접수를 진행하신 이후에 선택을 하시고 삭제 처리까지 하시게 되면은 학부모님께 접수 취소,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알림톡까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쌍생아에 대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한 명 원아에 대해서 먼저 등록을 하신 이후에 한 유아에 대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중앙쯤에 보시면 쌍생아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쌍생아에 대한 원서 접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쌍생아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한 명의 정보를 수정한 경우에 다른 쌍생아의 정보도 동일하게 변경 처리됨을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모집 접수 결과 화면입니다. 원서 접수가 모두 진행이 된 이후에는 원서 접수 결과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수를 했는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 검증이 가능하시고요.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유치원에서는 순위별로 어떤 유아가 어떻게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는 유치원에서 자격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자격 확인이 제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상태로 접수 완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우선 모집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 미제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미제출로 설정된 경우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접수 반려로 하셨을 경우에도 미제출 상태로 추첨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치원에서 학부모의 서류 제출 유무를 이제 검증을 하시고 계신 중이시라고 하면 확인 필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인 필요로 설정을 하셨을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 필요로 설정되셨을 경우에 추첨 대상에는 포함이 되긴 하지만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이제 여기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고 서류를 확인 필요로 하신 경우에 이제 선발이 되셨을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 필요를 제출로 바꿔 주셔야지만 등록 처리까지 완료가 되십니다. 원서 접수 결과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시면서 우선 모집 자격 검증에 대한 온라인 자격 검증 여부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명단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유아를 선택하셔서 접수 반려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접수 반려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서 조회를 하실 수도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반려를 하였을 경우에 학부모님께서는 반려 알림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쌍생아로 원서 접수를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반려 처리가 되면 쌍생아에 대해서 모두 반려 처리가 되게 됩니다. 반려 사유는 학부모 서비스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결과입니다. 선발 결과의 경우에는 유치원 입학에서 우선 모집 선발 결과 날에 맞춰서 이제 이 화면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접수 구분에 따라서 접수 결과와 동일하게 여기서는 이제 선발 결과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선발 여부에서 그 해당 원화에 대한 선발과 탈락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과 후 건보 검증 여부라든지 우선 모집 자격 검증, 접수 결과에서 설정을 해주신 내용들,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선발 결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선발 결과에서는 이제 유치원에서 등록이나 등록
포기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거나 학부모님들께서 등록 기간 중에 등록을 하신 현황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에서 현장 접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유치원을 통해서만 등록을 하시고 등록 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그 선발 결과가 되고 현장 접수자의 경우에 유치원을 통해서 등록이나 등록 포기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해당 유아를 선택을 하시고 등록 결과 상세 화면에서 등록 완료 처리를 하시거나 등록 포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 중에는 등록 완료를 하셨더라도 등록 완료 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등록 포기를 희망할 경우에 등록 포기를 유치원에서 누르시고 나면은 등록 포기에 대한 번복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등록 기간 중에는 등록을 이제 하실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번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등록 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등록 포기 버튼을 누르시고 난 이후에 절대로 이제 번복이 불가함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학부모님께서는 유치원에서 등록 완료나 등록 포기 절차가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셨을 경우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선 모집에 대한 정보들을 우선 모집에 대한 기능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일반 모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모집의 경우에는 우선 모집에서 모든 절차들이 끝나고 등록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일반 모집 재학생 목록에서 타유치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유치원으로 등록된 유아들이 왜 중요한고 하니, 만약에 이제 A 유치원에서 다니고 있는데 B 유치원으로 만약에 타유치원을 등록하셨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유치원에서는 타유치원 등록한 유아에 대한 정보들을 고려해서 한 명 더 모집을 진행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인원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집 사전 입력에서 이제 재학생 정보를 이제 타유치원 등록 여부까지 모두 확인을 하신 이후에 해당 타유치원 등록된 유아들을 선택을 하셔서 삭제 처리를 하시게 되면 타유치원 등록생 목록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탭이 재학생 목록 탭과 타유치원 등록생 목록 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학생 목록 탭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타유치원 등록생 목록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타유치원 등록생 목록에서 잘못 이제 삭제 처리를 하신 경우에는 타유치원 등록생 목록에서 다시 이제 취소 처리를 하시면 재학생 목록으로 이제 조회가 되게 됩니다. 네,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일반 모집에서도 모집 요강을 입력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유아 모집 계획 다운로드는 교육청에서 업로드한 유아 모집에 대한 다운로드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전년도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진행하셨을 때 일반 모집에 대한 모집 요강을 불러오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집에 대한 모집 대상 및 인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집의 경우에는 모집 대상 및 인원 관리에서 정원, 재원 예정, 우선 모집 등록 인원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원 예정인 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 수를 고려하셔서 정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학급수는 인가된 학급수를 입력을 해 주시고 해당 모집 구분 과정별로 정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재원 예정 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 수의 경우에는 학부모 서비스에서 따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없는 정보이고, 유치원에서 참고용으로 재원 예정 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 수에 기반해서 정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모집 대상 관련 안내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 시간과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표준 모집 요강 양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문구가 나타나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모집 방법 및 일정에서도 현장 접수 마감 시간과 증빙 서류 마감 일시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접수, 발표, 등록, 기타 안내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사항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모집 구분입니다.
일반 모집에 대한 기타 안내 사항을 입력을 해주시고 파일 업로드, 일반 모집에 대한 안내 사항들에 대한 파일 자료, 학부모님께서 파일로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통학 차량 남녀 혼합 연령 구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일반 모집에서 혼합반 연령별 선발 여부를 예로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일반 모집 인원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들을 고려하셔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학 차량에서 있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통학 차량 정보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주셨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해서 모집 요강 미리 보기를 하시면 7번 항목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집 요강에 대해서도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모집 요강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 학부모 서비스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 예정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모집에 대한 인원 관리입니다. 일반 모집 인원 관리를 진행하실 때는 재학생과 우선 모집 등록 인원수를 고려하셔서 모집 인원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집 구분 과정별로 복사, 추가, 삭제 버튼을 이용하셔서 이제 모집 구분 과정별로 이제 일반 모집 인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통학 차량 남녀 혼합반 연령 구분에서 혼합반 연령별 선발 여부를 예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혼합 연령의 3세에서 5세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모집 구분 과정별로는 혼합반 연령 구성을 3세, 4세, 5세 각각 모집 인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혼합 연령이 3세부터 5세인데 4세는 0명이다. 모집 인원이 0명이다. 3세는 0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혼합 연령을 4세에서 5세로 설정을 하시고 혼합반 구성 연령에 대해서 4세랑 5세에 대한 모집 인원을 모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혼합반 연령에 대해서는 3세에서 5세로 설정을 하셨을 경우에 3세, 4세, 5세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한 연령이라도 이제 연령 구성에 이제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집 구분 과정을 따로 별도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혼합반 우선 모집 등록 인원수나 재학생 수를 계속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는 일반 모집에 대한 인원들을 이제 재학생 삭제나 우선 모집 등록 포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 삭제나 우선 모집 등록 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원은 추천 발표일을 기점으로는 대기자 관리에서 이제 대기자 관리 시작일로부터 일반 모집 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일반 모집 인원 관리입니다. 일반 모집 인원 관리 현황으로는 이제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우선 모집에서는 정원에서 재원 예정인 수를 이제 제외를 했지만 일반 모집의 인원 관리에서는 정원에서 재원 예정인 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 수까지 제외한 수와 일반 모집 입력 인원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정원에서 재원 예정인 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 수까지 모두 제외를 했을 때 모집 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정원에서 재원 예정인 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 수를 모두 제외를 했을 때 모집 인원보다 큰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재원 예정인 수와 우선 모집 등록 인원수를 모두 뺐을 때 모집 인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모집에 대한 인원관리 점검과 동일하게 일반 모집에 대한 인원관리 점검 화면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모두 제공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는 각 유치원에서 일반 모집 인원관리에 대한 점검 상황들을 확인을 하시고 혹시 인원 관리에 대한 좀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해당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소통을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일반 모집에 대한 인원 관리에 대해서도 수정 이력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수를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일반 모집의 경우에도 접수일에 맞춰서 유치원에서는 현장 접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를 지원하실 때는 학부모님의 보호자 정보를 먼저 입력하시고 유아 추가를 누르셔서 유아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유아 원서 접수를 진행해 주실 때는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시고 모집 구분 과정과 희망 순위 1희망, 2희망, 3희망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1번 모집 현장 접수가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나면 학부모님께 접수 완료에 대한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일반 모집에서도 원화 접수를 진행하실 때 사회부장 전산관리 번호가 있는 내국인 유아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유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사회부장 전산관리 번호가 있는 내국인 유아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유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현장 접수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하시게 되었을 때는 학부모 서비스에서 접수 취소에 대한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쌍생아를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정보를 첫째를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쌍생아 추가로 둘째 자녀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쌍생아 정보에 대해서는 한 명을 수정하시면 다른 한 명도 동일하게 변경 처리가 됩니다. 일반 모집 접수 결과 화면입니다. 우선 모집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우선 모집의 경우에는 순위 자격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반 모집의 경우에는 순위 자격 없이 접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방과 후 건보 검증 진행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학부모님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증 번호를 입력하셔서 건보검증 여부를 온라인으로 자격검증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고 현장에서는 현장 접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유치원에서 직접 자격 확인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인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격 확인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유치원이 이제 해당 서류에 대해서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발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자격 확인이 미제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유치원에서 접수 반려 처리를 하셔서 이제 접수 반려 처리를 하셨거나 아니면 서류 제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자격 확인이 확인 필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추가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 확인 검증을 진행하시는 중에는 확인 필요로 하실 수는 있으나 선발 대상에는 포함되나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 처리까지 선발이 되고 등록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뉴에서 반드시 자격 확인에 대한 확인 필요를 제출로 변경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격 확인이 해당 없음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으로만 방과 후 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으로만 선발을 진행해서 서류 제출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화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자격 건보 검증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원화에 대해서 직접 클릭을 하시면 해당 부분에서 방과 후 직장 건보 검증 여부에서 본인 학부모님의 건보 검증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화에 대한 방과 후 직장 건보 검증 여부에서 이제 유아의 부모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모집에 대해서도 원서 접수 반려 처리를 하시면 반려 처리가 된과 동시에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쌍생아로 원서 접수가 진행된 경우에도 반려 처리 시 쌍생아까지 모두 반려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집 선발 결과 화면입니다. 만약에 일반 모집 선발 결과 화면에서는 이제 온라인과 현장에 따라서 선발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발 여부에서 선발이 있고 대기가 있고 추첨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첨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상위 유치원에서 이제 상위 희망 유치원에서 이미 선발된 경우에는 추첨 제외가 이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선발 여부에서 선발로 되어 있거나 대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순위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도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격 확인에서 확인 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필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발이 되었어도 이 학부모님께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자격 확인이 확인 필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서류,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시고는 자격 확인에서 반드시 이제 제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반 모집도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등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장 접수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반드시 등록을 해 주시거나 등록 포기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접수 유아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등록 완료와 등록 포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 중에는 등록 완료를 하시거나 등록 완료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지만 등록 기간이 마감되고 나면은 등록 포기를 희망할 경우 등록 포기를 클릭하시고 나서는 번복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학부모님께서는 유치원에서 등록 처리를 직접 처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수하였을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 처리, 등록 포기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 모집입니다. 만약에 일반 모집에서 이제 등록 처리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만약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 포기를 하거나 했을 때 대기 순위에 따라서 이제 대기 순위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됨에 따라서 그 모집 구분 과정별로 추가 모집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등록이 해당 모집 과정에 대해서 추가 모집 구분 과정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추가 모집을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 추가 모집에 대한 설정 등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이제 2026년 2월 중순까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 따라서는 이제 2026년 1월까지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유치원별로 추가 모집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추가 모집 접수 방법으로는 현장으로만 진행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모집과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운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에 대한 모집 구분 과정별로 모집 가능 인원을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집 인원 표기 방법으로도 모집 가능 인원을 한 자릿수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자릿수만 공개를 하시더라도 이제 인원수가 정확하게 무조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10명 이상으로 모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릿수만 공개를 하시거나 실제 인원에 대한 공개 여부들을 설정을 직접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모집 인원 관리에서 특정 모집 구분 과정에 대한 마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모집 구분 과정에 대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특정 모집 구분 과정에 대해서만 마감 처리를 해주시고 다른 모집 구분 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 모집 현장 접수를 가능하도록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 현장 접수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대기번호를 가진 유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 접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번호를 가진 유아는 반드시 대기번호를 포기해야지만 추가 모집에서 접수하시고 등록까지 완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 현장 접수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서 접수 방법을 온라인으로만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현장 접수가 불가합니다. 네, 추가 모집 접수 결과 및 등록 메뉴입니다. 여기 접수 결과 및 등록 메뉴에서 추가 모집 접수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치원에서 선발 특정 일에 맞춰서 선발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추천 결과에 선발 정보들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버튼을 누르셔서 선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선발 결과에 따라서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SMS 발송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한 유아의 경우에는 추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현장 접수의 경우에는 이제 추천 결과에 따라서 등록 여부를 이제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변경해 주셔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추가 모집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유치원 입학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유치원 입학을 이제 처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유치원 입학에 대한 입학 정보들을 기반으로 유아 정보를 유아 나이스로 전송을 하시거나 유학비로 전송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서 정보 전송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특정 유아들을 선택을 하시고 전송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일괄 전송 버튼을 통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유아 나이스나 유학비 쪽으로 이제 자료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송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이 이제 나이스 기관 코드가 입력되기 전으로 이제 입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코드가 입력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이제 유아 나이스나 유학비로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하셔서 나이스 코드에 대해서 입력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 나이스까지 이렇게 정보 전송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결혼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정보는 2026년 3월부터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결혼 정보를 설정을 하시고 모집 구분 과정별로 결혼 정보를 입력하시면 학부모 서비스에서 2026년 3월부터 해당 유치원에 대한 결혼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내 정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이력 조회와 다운로드 현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치원에서 이제 작년까지도 사용해 주셨던 기능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 접속 이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접속 이력, 접속 IP, 접속 시간에 대해서 이제 로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책임자인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접속 이력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입학은 이제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공공에서 되게 중요한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계신지에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현황에서 이제 개인정보 책임자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현황에서 우리 유치원의 유치원 입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메뉴에서 어떤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네, 올해 새로 생긴 메뉴로는 개인정보 점검표가 있는데요.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는 유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치원 입학 처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점검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제 보다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입학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공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워낙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개인정보 점검표를 활용하셔서 이제 매달 점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점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유치원 입학에 어떤 유치원 업무 담당자분께서 새벽 3시에 갑자기 이제 어떤 UI 정보들을 3,000건 이상 다운로드를 받는다. 또는 이제 특이사항,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검출하도록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 검출 조건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사유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검출 조건에 따로 이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치원에서는 점검 완료 처리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개인정보 점검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매달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점검표에 일일이 들어가셔서 점검 완료를 진행해 주실 때 매월 챙겨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 점검 완료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만 하셔서도
로그인만 하셔도 해당 페이지에 이동해서 점검 완료 처리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점검 완료 처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점검 여부에 대해서나 점검 일자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 완료 처리를 이제 아무 그 특이 사항이 없는 과정에서는 이제 점검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은 이상 없음, 점검 완료, 제출 완료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 유치원 업무 담당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접속을 하시고 서비스를 이제 환경 설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학부모를 위한 유보통합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유보통합 포털에서 통합 회원가입을 통해서 아이사랑으로 진입하시거나 유치원 입학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으로 각각 들어가셔서 자녀를 추가하시고 유치원 입학이나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통합 회원가입을 통해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변경된 사항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그 변경된 사항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인증서 등록, 통합회원 가입할 때 인증서 등록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셔도 후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증서에 대한 정보들을 반드시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를 등록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 따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자료는 공문으로도 나갈 수가 있긴 하지만 업무 시스템에서 공지사항 등을 활용하셔서 유치원에서는 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변경된 사항들을 확인을 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유보통합 포털에서 들어가기를 누르셔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어린이집 입소대기나 어린이집 입학 신청으로 바로 가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 바로 가기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정보 제공 기간이기 때문에 상단에 결혼정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만 조회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2026학년도 이용 안내 모집 일정 등을 안내 동영상,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를 등록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이후에 자녀를 등록하시고 쌍생아 여부까지 등록을 하신 이후에 저장을 하시면 모집 요강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모집 요강은 조건으로 찾으시거나 아니면 지도 찾기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이제 유치원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시 쪽에서 제공하는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제공하는 유치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모집 요강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하셨던 모집 요강을 사전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진행하실 때는 우선 모집이나 1번 모집이나 동일하게 1위망, 2위망, 3위망을 접수하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접수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조건으로나 지도로나 이제 유치원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유치원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나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추가 정보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우선 모집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원에서 설정하신 부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자격 검증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고 방과 후 직장 건보 검증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검증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 2026학년도에 변경된 사항 중에서 또 하나는 기존의 건강보험 자격 검증 같은 경우에 인증서로만 가능했었는데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했었는데요. 건강보험 자격 검증에 대해서는 간편 인증으로도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 검증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건강보험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증 처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인증서 말고도 이제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다자녀의 경우에 이제 본인과 배우자 정보를 한 번만 건강보험 자격 검증을 진행해 주시고 나면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건보검증 자격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오셔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모집에서 접수된 내용들이 반려가 되었을 때는 학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입력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반려 사유로 입력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접수 반려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집 선발 결과 화면입니다. 우선 모집에 대한 선발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선발 또는 탈락으로 이제 조회가 되게 됩니다. 1위망, 2위망, 3위망에서 이제 여기서는 중복으로 선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봄이라는 자녀에 대해서 1위망이랑 2위망 둘 다 선발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발 결과에 따라서 특정 유치원의 등록 기간에 이제 등록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접수 구분이 현장인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직접 등록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모집 선발 결과 화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선 모집 선발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선발이 되거나 이제 탈락이 되거나 하신 이후에 선발이 여러 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어느 유치원에 등록하셨냐에 따라서 등록 포기 처리까지도 등록 포기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유치원을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유치원은 등록 포기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일반 모집도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1위망, 2위망, 3위망을 접수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유치원을 찾으시고 추가 정보를 이제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통학 차량 코스에 대해서 이제 있음으로 표시하셨을 경우에 해당 코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접수 처리까지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방과 후 직전 건보검증 자격 검증에 대한 부분들도 건보검증 번호를 입력하신 이후에 간편 인증을 통해서 완료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일반 모집도 반려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반려 파일을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집에서 선발 결과 화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봄이라는 자녀에 대해서 일반 모집에 대해서 이제 가유치원, 나유치원, 다유치원을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 1위망 유치원에서는 대기번호를 받더라도 2위망 유치원에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 3위망 유치원에서는 추첨 제외가 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중복 선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망으로 선발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2위망 유치원과 3위망 유치원이 추첨 제외가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모집 선발 결과에 따라서 선발된 유치원에 대해서 등록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번호를 부여받고 난 이후에 대기번호가 최초랑 현재랑 이제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등록 버튼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접수하신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등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일반 모집이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설정하신 유치원들에 따라서 추가 모집 접수 유치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접수 처리를 하시면 해당 유치원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신 이후에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 등록 처리까지 가능하십니다. 유보통합 포털에서는 유치원 입학을 이제 PC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모바일로도 다음과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가장 크게 궁금하신 점이 이제 학부모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 점, 그러니까 유치원 입학 업무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결혼정보 제공 기간이 조금 일찍 종료가 되고 한 달 가까이 학부모 서비스에서 그 유치원 입학이 이제 휴직기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 휴직기를 가졌었는데요. 올해는 10월 17일까지 결혼 정보를 제공하고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휴직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에 대한 휴직기만 진행이 되고 유치원이랑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유치원에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재학생을 입력하시거나 입학에 대한 안내 자료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우선 모집 입력하는 기간 동안 모집 요강, 인원 관리 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우선 모집 사전 입력 기간 동안 재학생을 입력하지 않으셨거나 입학 안내 자료에 대해서 입력하지 않으셨더라도 지속적으로 10월 31일까지는 우선 모집 모집 요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정하시는 부분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유치원에서 우선 모집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입력을 마무리를 하시고 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서 접수 전에 10월 31일 6시부터 모집 요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과 동일하게 우선 모집이랑 일반 모집 입력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학부모 서비스에서 모집 요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네, 또한 두 번째 달라지는 점은 이제 간편 인증을 유치원 입학 유보통합 포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격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간편 인증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건보 검증을 진행하실 때 인증서가 아니더라도 간편 인증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모바일로 간편 인증을 통해서 건보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모집 요강에서 특정 리포트 디자인이라는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조회하는 화면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외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유치원에서 보안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늘었는데요. 유치원에서 해주셔야 되는 보안 관리 체계에 따른 이제 무슨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업무에 부담이 없으신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점검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재학생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강화했고 다자녀에 대해서 이제 건보 검증을 각각 진행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다자녀에 대해서는 한 자녀만 건보 검증을 진행하셨을 경우에 다른 자녀를 입력하시는 과정에서는 건보 검증 불러오기 기능 등을 활용해서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사용자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연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수 자료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저희가 유치원 입학 공식 채널에서 따로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 자료들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치원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이 사용자 연수 자료에 대해서도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FAQ나 이제 변경된 사항들이나 아니면 홍보 자료, 아니면 안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지 사항에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 사항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공지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콜센터 등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십니다. 질의사항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요. 등록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 15분 가까이 이제 질문에 답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연수를 이렇게 이제 처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유치원에서도 이제 링크 타고 들어와서 이제 참여하시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유치원 입학 콜센터 통해서 이제 많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치원 입학 유치원 업무 사용자 연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